안녕하세요. 도메인 주도 설계 첫걸음 14장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미리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하나 이상의 역량에 접근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미리 정의된 인터페이스란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넣고 빼는 모든 메커니즘을 가리켜요. 일반적인 웹 서비스라고 했을 때 MVC 패턴을 이용할 때 인터페이스를 쓰잖아요. 그때 뭐 웹에서부터 오는 요청 응답 모델과 같은 그런 동기식 이벤트를 제공할 수도 있고, 다른 설계에서는 다른 서비스에서는 또 비동기식 같은 그런 미리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서비스가 자신의 퍼블릭 인터페이스에 의해 정의되므로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신의 마이크로 퍼블릭 인터페이스, 즉 마이크로 프론트 도어에 의해 정의되는 서비스이다. 자, 그다음 마이크로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단일 서비스의 기능과 그 서비스가 연동되는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 모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일단 단일 서비스라는 키워드에 좀 집중하면 좋은데, 모놀리식이라는 서비스가 복잡성이 높은 대신에 이제 모든 코드를 한 곳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각자의 요구사항, 도메인별로 나눠서 이제 각자의 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해결을 하니까 이제 모두 그 팀에서 한 가지의 도메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니까 훨씬 모놀리식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서비스의 기능을 줄이면 변경될 이유가 줄어들고 개발, 관리, 확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기능을 줄이면 변경될 이유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소프트웨어라는 개발 자체가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을 하게 되면 각자의 서비스에만 확실하게 그 요구사항들이 정해져 있으므로 경계가 명확하고 그걸 책임질 인원이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지보수하는 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인터페이스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노출해서 서비스의 외부 노출 시스템 영역의 일부분으로 만들면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거대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은 저희가 써야 될 인터페이스에게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적으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필요한 인터페이스들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좋은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가능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내부에 감싸고 있다. 데이터는 훨씬 간단하고 연동 지향적인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제가 웹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웹에서 서비스에게 요청을 보내면 데이터베이스가 서비스에서 알아서 접속해서 로직을 처리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더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도 그 인터페이스에게만 요청을 하면 도메인으로 나눈 마이크로 서비스의 각각 분야에서 자신이 알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로직을 처리해주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의 설계 목표는 무엇일까요? 각 서비스가 단일 메서드만 갖도록 분해하는 간단한 휴리스틱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이유로 차선 책임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네요.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라고도 써져 있는데, 서비스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연동에 관련된 퍼블릭 메서드를 가진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결국 연관을 가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연관을 아예 없앤다라는 게 결국 모놀리식을 중복되게 여러 개 만든다에 불과하다?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닌 것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쉽게 들면은 유저가 인증해야 되는 유저 도메인과 그리고 이 유저가 장바구니에 담을 장바구니 도메인,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가 돼 있고, 장바구니를 쓰려면 유저 정보에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접근이 안 된다면 이걸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단일 메소드만 갖도록 분해하는 그러한 방정식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구현이 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서비스는 원래 설계보다 훨씬 간단해지지만 전체 시스템은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각 서비스는
각자 팀을 나눠서 그 도메인에만 집중하면 되지만 이제 그 도메인에 접근하려면 더 많은 툴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카프카라든가 메시지 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모두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하려면 더 많은 복잡성이 요구되는 건 맞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목표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유지보수가 편한 시스템, 그러니까 확장이 용이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단일 컴포넌트에만 설계 노력을 집중하고 시스템의 나머지 연동을 무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정의는 두 개가 있죠. 함께 작동하는 연동된 것 또는 디바이스. 두 번째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함께 사용되는 컴퓨터 장비 및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적절히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시스템에서 서비스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시스템의 복잡성. 그랜포드 마이어스의 책 복잡성 또는 구조적 디자인에서는 절차적 코드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라고 하네요. 인용을 한 개 써놨어요. 복잡성이라는 주제에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에 대한 로컬 복잡성을 최소화하려는 단순한 시도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더 중요한 복잡성의 유형은 글로벌 복잡성, 즉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복잡성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주요 요소들이 연관되거나 상호 의존하는 정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은 시도들이 있다. 글로벌 복잡성과 로컬 복잡성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복잡성은 각각의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 복잡성을 가리킵니다. 다음 글로벌 복잡성은 전체 시스템에서의 복잡성을 말해요. 로컬 복잡성은 서비스의 구현에 따라 달라지고 글로벌 복잡성은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과 의존성으로 정의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느 복잡성이 더 최적화에 중요할까?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글로벌 복잡성을 줄인다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쉬워요. 근데 이게 결국 모놀리식 서비스로 구현하면 된다는 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로직들이 한 곳에 뭉쳐져 있으니까 로컬 복잡성은 최고 수준이 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로컬 복잡성을 줄인다 그러면은 이 메서드 하나를 잘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로직 하나를 뭉뚱그려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처럼 모든 메서드를 각자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유지하기 더 힘들다는 거죠. 미리 만들었는지도 헷갈리고 이 메서드명이 이 더하기 메서드명이 맞나까지 모든 걸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국 불편함을 낳게 됩니다.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글로벌 복잡성과 로컬 복잡성 모두를 최적화를 해줘야 돼요. 자, 다섯 번째, 깊은 서비스로서의 마이크로 서비스. 존 우스터하우트는 소프트웨어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모듈화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모듈의 설계를 평가하기 위한 강력한 시각적 휴리스틱인 깊이라는 걸 제시하였습니다. 그림 자료가 있어서 그걸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걸 아무튼 설명해 보겠습니다. 깊은 모듈과 얕은 모듈이라는 두 가지의 그림이 존재해요. 이 모듈에 대한 그림은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검은색 사각형과 흰색 사각형이 합쳐진 사각형입니다. 검은색 사각형은 인터페이스 부분이고요. 흰색 부분이 실제적으로 구현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깊은 모듈은 흰색 부분이 더 깊게 돼 있고 검은색이 더 짧게 돼 있죠. 얕은 모듈은 널찍하게 돼 있어서 이제 깊은 검은색 부분과 흰색 부분의 비율 차이가 깊은 부분보다는 더 비율 차이가 더 안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깊이가 깊을수록 복잡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효과적인 모듈은 깊이가 깊다. 간단한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복잡한 로직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퍼블릭 인터페이스의
설계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설계가 깊은 모듈이겠죠. 퍼블릭 인터페이스만 보더라도 이 도메인에서의 복잡한 부분들을 전부 내부 구현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얕은 모듈은 내포한 깊이가 얕고 복잡성이 낮아요. 여기 예시가 있죠. add to numbers인데 결국 이게 썸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라는 뜻이고, 시그니처 그 로직이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같이 얕은 모듈들은 수많은 유동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결국 복잡성을 내포하는 대신 전체 시스템의 우발적 복잡성을 발생시켜요. 자, 6번째, 깊은 모듈로서의 마이크로 서비스. 깊은 모듈의 개념은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물리적인 경계를 나타내지만 모듈은 논리적 경계와 물리적 경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연 설명이 잠깐 들어갔고요. 깊은 모듈은 글로벌 복잡성을 줄여주는 반면에 얕은 모듈은 로컬 복잡성을 감싸지 않는 구성 요소를 도입해야 글로벌 복잡성이 증가한다 라고 하네요. 깊은 모듈은 그쵸, 글로벌 복잡성을 줄여주죠. 그리고 얕은 모듈은 복잡성을 감싸지 않는 구성 요소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네요. 얕은 서비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지향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원인이다.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젝트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자, 마이크로 서비스의 잘못된 정의 중 하나는 서비스 하나에 X행 이상의 코드를 제한하는 것. 이런 것도 마이크로 서비스의 잘못된 정의고요. 또는 서비스를 수정하는 것보다 제작성을 쉽게 하려고 하거나 아키텍처의 가장 중요한 관점인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 잘못된 정의입니다.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해할 때 임계치는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스 케이스에 의해 정의된다라고 하네요. 모노리식 시스템을 서비스로 분리하면 변경이 되는 비용은 감소합니다. 시스템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되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든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마이크로 서비스 임계치를 지나서 계속 분해하면 깊은 서비스가 점점 얕은 서비스로 변하게 돼서 뒷단에서 도와주는 인터페이스가 많아진다라고 하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통합이 필요하므로 변경 비용이 다시 증가하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기술 부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7번째 주제, 도메인 주도 설계와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계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랑 도메인 주도 설계랑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이 책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주제가 나왔냐 하는 내용이 이번 7번째 주제일 것 같아요. 그 도메인 주도 설계의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에그리게이트나 뭐 그러한 각객체나 바운디드 컨텍스트 뭐 이런 것 중에 바운디드 컨텍스트와 마이크로 서비스의 연관성이 가장 높아서 이 부분만 떼왔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와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공통점이 많다라고 해요. 둘 다 물리적 경계이며 단일 팀이 소유합니다. 충돌하는 모델은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지므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자, 충돌하는 모델은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지므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마이크로 서비스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큰 기능을 포함하는 두 바운디드 컨텍스트의 경우를 보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서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도메인이지만 이게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라 여기 이러한 예시들에 따라 그 유저 서비스가 바운디드 컨텍스트에서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는 유저라는 거를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보고 그 도메인의 모든 것을 하나의 서비스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은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스타일은 도메인 주도 설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와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용어도 종종 혼용되긴 하지만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는 바운디드 컨텍스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